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무무생각 과학 공부. 오늘도 1단원 세 번째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도록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3번. 다음은 학생들이 모든 별로 국가지질공원을 조사하여 다양한 지역의 암석을 조사한 내용이다. 각각의 학생들이 관찰한 암석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A. 내가 관찰한 암석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결정이 크고 어두운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했네요. 지금 여기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화성암이죠. 잘 안 써지네요. 다시 위에다 쓰면 화성암이죠. 화성암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결정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즉 화성암 중에 심성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어두운 광물이라고 했으니까 즉 화강암은 밝다라고 얘기했고 어두운 광물은 반려암이 되겠네요. 반쪽섬이 화려하다. 네, 그래서 반려암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색깔로 반려암이구나. A는 반려암이고요. 그럼 C를 볼까요? 그럼 B를 볼까요? B. 내가 관찰한 암석은 자갈들 사이에 모래나 점토가 굳어진 것으로 주로 해안, 강가 등에서 만들어져 라고 했네요. 여기서 자갈들 사이에 모래나 점토가 굳어진 것으로 해안이나 강가 등에서 만들어져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퇴저감을 얘기하고요. 퇴저감인데 퇴저감에서 자갈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갈이 있는 것은 위에다 써야겠네요. 여감이 됩니다. 여감. B는 여감이고요. 그럼 C로 갈까요? C. 내가 관찰한 암석은 편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으로 염리가 나타나 라고 했네요. 즉 여기서 염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변성암이죠. 크게 봤을 때 변성암 중에서 편암이 열과 압력을 받았으니까 편마암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마암이고 셰일은 2번 변성이 됩니다. 편암으로 만들어졌다가 마지막에 편마암이 되고 화강암은 그냥 편마암이 된다는 거.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같죠? 네,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맞는 걸 찾으면 맞는 걸 다시 짝지어서 볼까요? 1번은 반려암 중에서 찾아라 이거고요. A는 B는 여감이라고 그랬죠. 여감이고 C는 편마암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잘 안 맞춰지죠? 예. 네. 그럼 14번 볼까요? 14번.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A를 볼까요? A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풍화하고 침식을 거쳐서 퇴적물이 만들어져서 굳어졌다고 했으니까 이 퇴적물이 굳어진 것은 B부터 찾았네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즉 이동되어서 퇴적되어서 굳어진 것을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B는 퇴적암입니다. B는 퇴적암이 되고 이 퇴적암이 지금 또 이렇게 화살표 다시 갈까요? 화살표 이렇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C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C는 변성암이죠. 이 C는 변성암이고요. 이 변성암이 다시 녹아서 마그마가 됐다가 이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진 암석이 A이기 때문에 A가 화성암이 되네요. A가 화성암이 됩니다. 화성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볼까요? 1번 화석이 발견될 다시 읽을게요. 1번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암석은 C이다. C가 지금 변성암이죠. 변성암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즉 퇴적암 B에서 발견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암석 C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를 층리라고 한다. C는 또 변성암이죠. 변성암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줄무늬를 염리라고 하죠. 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화강암은 A에 해당하고 현무암은 B에 해당한다. 볼까요? 화강암이 지금 A, 화강암은 화성암의 하나의 종류죠. 화성암은 다시 화산암, 심성암인데 이 화강암은 심성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았고요. 현무암이 B에 해당이 된다. 현무암이 퇴적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현무암도 화성암이죠. 화성암 중에 화산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이것도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암석 A는 광물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다시 보면 암석 A는 화성암을 얘기하죠. 이 화성암은 다시 강물의 결정의 크기, 강물이 결정이 큰 것은 심성암, 즉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서 결정의 크기가 크니까 심성암. 근데 마그마가 즉 화산이 터질 때 즉 같이 터져 나와서 즉 빠르게 굳어서 된 것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렇게 결정의 크기로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암석의 색에 따라서 즉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현무암이 가장 어둡고 안산암, 유문암 순으로 밝아집니다. 이렇게 색에 따라서 다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5번 A부터 C가 끊임없이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해가는 것을 암석의 풍화라고 한다. 풍화가 아니라 암석의 순환이죠. 암석의 순환, 계속 돌고 도는 관계, 계속 돌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옳은 걸 찾으면 정답은 4번입니다. 아래, 네, 아래에 있네요. 아래 조금 읽고 위로 넘어가야겠네요. 아래 문제만 읽고 가볼까요? 15번 다시, 다시 15번 속리산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틀린 걸 찾으라고 했네요. 이건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번 석등은 몇 종류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 즉 석등 돌로 만든 거죠. 이렇게 암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몇 종류의 알갱이, 그것이 광물이 되고 또 광물을 쪼개면은 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알갱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1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1번 맞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위에 있겠죠. 쭉 가서 속리사의 석등. 네. 그래서 2번 보죠. 2번 석등은 물, 공기 등으로 다시 석등은 물, 공기 등으로 풍화작용을 받았다. 석등, 즉 우리 돌 같은 것도 계속 풍화작용이 일어나죠. 풍화는 즉 이렇게 물이나 공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즉 깎여서 부스러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2번도 맞고요. 3번 석등에 쓰인 암석은 결정의 크기가 작은 화강암이다. 화강암인지 현무암인지 보지 않고 잘 모르지만 이 지문 자체가 지금 틀렸죠? 모르지만 결정의 크기가 작은이 아니라 화강암은 결정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화강암인지 현무암인지 모르지만 이 문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크기가 큰 화강암이다 라고 해야지 뭐 보지 않아도 이 뒤에 문장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석등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되어 있다. 석등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즉 이것이 화성암이죠. 화강암이 됐는지 모르고 현무암인지 몰라도 어쨌든 마그마가, 그쵸?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5번 석등에 쓰인 암석을 이루는 광물은 석영, 장석, 흑음모이다. 즉 여기서 석영, 장석이 있다 하면 즉 밝은색 광물이고요. 밝은색 광물이니까 이 지금 화강암이 맞을 것 같네요. 근데 3번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은 3번이네요. 16번 가볼까요? 16번. 풍화를 일으키는 작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1번부터 볼까요? 암석의 틈에 스며들어 언 물이 풍화를 일으킨다. 그렇죠. 암석에 즉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었다가 다시 얼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졌다가 다시 녹고 또 얼면 또 부피가 거기서 또 커지고 또 녹고 이런 반복적인 작용에 의해서 즉 암석이 쪼개지거나 네, 부스러져 가지고 풍화작용이 됩니다. 1번은 맞네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암석 표면에 덮고 있는 이끼가 즉 이끼도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부스러지기 쉽게 하기 때문에
이끼도 맞는 작용 요인이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암석의 틈에 뿌리를 내린 나무. 그렇죠. 이 이끼도 그렇고 뿌리도 계속 뿌리가 커져 가면서 암석 사이사이를 암석의 그 쪼개진 틈 같은 데를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더 쪼갤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풍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하수에 녹아 생긴 석회암 동굴. 지하수에 녹아 생긴 석회암 동굴입니다. 음, 지하수도, 즉 4번 지하수도 이렇게 즉 풍화작용을 일으킨다, 깎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하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소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즉 화학작용에 의해서 계속 종류석도 만들고 석주, 석순도 만들고 이렇게 깎으면서 새로운 것도 만드는 건 풍화가 아니지만 깎는 거죠. 이렇게 깎을 수 있다는 거 지하수도. 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5번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 만들어진 반려암. 마그마가 그냥 지하에서 식어서 만들어졌다. 이 문장 자체에는 풍화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서 반려암, 즉 화성암의 하나인 심성암의 또 하나인 반려암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풍화를 일으키는 작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5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그럼 17번 보실까요? 17번.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 베게너가 여기 중요한데 이 과학자 이름 꼭 기억하시고요.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 대륙이 지금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즉 점토가 하나로 크게 그냥 묶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대륙이 지금처럼 쪼개져서 즉 아메리카도 있고 즉 아시아도 있고 이렇게 즉 쪼개졌다는 것을 처음 주장한 과학자가 베게너입니다. 베게너가 즉 대륙 이동의 증거를 4가지 얘기했는데 그 4가지가 다 있는지 보면서 찾아보죠. 보기, 기억, 화석의 분포가 같더라. 맥락이 즉 저기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화석이 저쪽 어디에서도 유럽에서도 보이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지금 쪼개져서 떨어져 있게 됐다. 화석의 분포가 일치하더라.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 니은은 해저 산맥의 존재. 해저 산맥이 즉 바다 아래에 있는 그 산맥이죠. 해저 산맥의 존재로 우리가 대륙 이동설을 내비쳤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저 산맥도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즉 만들어진 바다 아래 생긴 산맥입니다. 이것은 판의 이동설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겠네요. 디귿 빙하의 이동 흔적이 보이더라. 즉 남극에 있는 빙하가 즉 어느 쪽 저쪽 아래에 있는 즉 아메리카나 저 아래쪽에 있는 네, 저 인도 쪽에서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빙하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는 그 빙하가 같이 있던 대륙이 하나였다. 이 대륙의 하나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게였다가 지금처럼 떨어지면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빙하의 흔적도 맞고요.
그래서 빙하의 흔적도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 리을,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한다. 그렇죠. 즉,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아메리카의 그 동쪽 부분하고 저쪽 유럽 쪽에 어느 쪽 왼쪽 서쪽 부분하고 딱 보면은 딱 맞추면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데를 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해안선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륙은 하나의 초대륙이었다가 지금처럼 이동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증거로도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왜 대륙이 이동했는지 그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베게너가.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리을은 맞네요. 이렇게 맞기 때문에 즉 기역과 디귿과 니은을 빼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있는 것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잠깐만. 콧물이 나서. 네. 18번 볼까요? 18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여기서 보면 한번 볼까요? 일단 즉 이렇게 우리가 지각 다음에 우리 지구는 지각 다음에 그 아래 멘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각이 다시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는 부분에서 멘틀 상층부까지 있는 거기를 우리가 엮어서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 지각과 멘틀의 상층부까지 있는 곳을 다시 이렇게 묶어서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륙 지각이 있는 데는 즉 이렇게 높은 산맥이 보이는 요 B가 대륙 지각이 되겠고요. 적을까요? B가 대륙 지각이고요. 그럼 A는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다시 잠깐 A는 좀 여기 요 부분 즉 위에는 즉 바다죠. 바다 아래도 우리 지각이 있죠. 이 바다 아래의 지각 이 A는 해양 지각이 되겠습니다. 해양 지각이 되고, 이렇게 지각과 이 D 그 아래는 우리가 멘틀이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을 뭐로 비치지 불연속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C와 D가 지금 그렇죠. 요렇게 C와 D가 아니라 요렇게 멘틀의 상층부까지 해가지고 판이 된다는 거. 여기서는 요렇게 그 아래는 멘틀이 되겠죠. 멘틀. 요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D는 외핵이다. 여기서 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번 아니네요. 2번 B는 대륙판이다. B가 대륙판이 되려면은 즉 C까지에서 대륙 지각과 판을 연결한 것이 대륙판, 그리고 해양 지각과 판을 연결한 것이 해양판이 됩니다. 그래서 B는 대륙 지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네요. C가 아니라 3번.
3번 C는 움직이고 있다. C가 판을 얘기하죠. 판의 이동, 판은 움직인다. 그쵸? 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를 판이라고 했으니까 판은 움직인다. 즉 3번이 맞네요. 3번이 맞고요. 그럼 다시 그 아래 거 왜 틀렸는지 볼까요? D는 B보다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 D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D가 멘틀이죠. 색깔이 다시 멘틀이죠. 멘틀이 B보다, 즉 지각보다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멘틀은 즉 감람 감람암질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즉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D는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A부터 D 중 판을 나타내는 것은 A와 B다. 여기서 판을 나타내는 것은 C고 그냥 A는 해양 지각을 나타내고 B는 그냥 대륙 지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문장이네요. 이렇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여기서 맞는 것은 3번만 되겠습니다. 3번. 조금 더 풀어볼까요? (19번)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나는 곳을 이렇게 띠로 연결하고 화산이 나는 곳을 띠로 연결한 것을 지진대 화산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의 중앙이 아니라 판에 가해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보면서 찾아볼까요? 다시 보기, 기억,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한다. 그쵸?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이렇게 연결한 띠 모양이 화산대가 됩니다. 거의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대라고 한다. 기억, 맞는 문장이고요. 니은 지진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마그마가 이동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지진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 에너지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문장이네요. 디귿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고 그 진앙 바로 위에 지표면을 진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살짝 그리면 즉 여기가 지구 이렇게 즉 지구의 안쪽이라고 표현하면 어느 부분 요쪽 지금 이 지구 안쪽의 어느 부분에서 즉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지진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해서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이 되고 이것이 즉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 부근에 이렇게 지표면 부근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겠죠. 이것을 진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귿을 잘 읽어보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앙이라고 했고 진앙의 바로 위 지표면을 진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서로 지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3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 풀이하면서 요점 정리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는 선생님의 생각일까요? 네. 좀 근데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즉 거의 뒷부분 1단원 뒷부분에 있는 우리 화산대, 지진대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네 또 만나기로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파이팅!